이놈!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결말을 알면서도 울게 되는 영화. 오늘은 먼저 정말 반가운 소식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경사 중의 경사네요. 축하드립니다. 역사 영화가, 그것도 우리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장항준 감독도 인터뷰에서 1000만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말했죠.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화려한 액션도 없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6살의 어린 왕 단종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아마 이 영화가 단순히 왕의 비극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곁에 남아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의외로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계유정난이 조선을 뒤흔들고 어린 왕 이홍희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릅니다. 한편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 광천골의 촌장 어몽도는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룡포를 유배지로 만들려 합니다. 유배 온 양반 하나 모시면 마을이 산다는 계산이었죠. 근데 부푼 꿈으로 맞이한 사람이 왕좌에서 쫓겨난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이 순간부터 영화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왕과 신하의 이야기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평범한 백성이었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단종이 슬픈 이유는 왕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단종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던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왕이라기보다 그저 너무 어린 소년처럼 보입니다. 권력은 빼앗겼고 믿을 사람도 없고 내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단종이 보여주는 감정은 분노보다 먼저 고독입니다. 청룡포의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그 안에 있는 단종의 모습은 숨이 막힐 만큼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슬픈 이유는 우리가 단종의 운명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이라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너무 어린데 혼자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몽도는 원래 왕을 섬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마을을 살리려고 했던 평범한 촌장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그를 선택의 기로에 세웁니다. 이 사람을 그냥 감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인간으로 대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직장 상사, 어려운 가족,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 옆에서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진심이 돼버린 그 경험. 영화에서 단종은 어몽도의 아들 태산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광천골은 단종을 흠모하는 전국의 진상품이 모여들어 어몽도가 그토록 바라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왕과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처했을 때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삶에도 있었나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단종이 아니라 어몽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충신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사명감도 없고 처음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을 살려야 하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평범한 촌장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어린 왕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왕이 아니라 그저 너무 어린 한 인간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참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면서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진심이 되어버린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어몽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인물로 남습니다. 돌봄의 감정. 왕과 사는 남자는 생각해보면 거대한 정치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장면들이 쌓여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밥을 챙겨주고 안부를 묻고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영화는 어느 순간 왕을 모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운 한 사람을 곁에서 지켜주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역사 속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마음이 가버린 관계,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 혹은 나를 지켜주었던 사람. 이 영화는 바로 그 감정을 건드립니다. 진심은 남습니다. 역사는 왕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왕좌는 사라졌고 권력도 무너졌고 많은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그 한 사람의 진심이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어몽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룡포, 역사가 지우려 했던 왕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을 기록했어요.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삼족이 멸할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시신을 거두고 땅에 묻어준 한 촌장. 그 사람이 있었기에 단종은 혼자가 아니었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몽도는 세조의 언명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삼족이 멸할 각오로 단종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용기, 그 선택, 당신이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단종의 비극보다도 그 곁에 남아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어몽도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